그다음에 기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교재 한 권 하고 보조 교재의 수량은 적으면서 알차게 이용할 거. 어디 부분에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자료만 이렇게 줘요. 근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기본적인 것도.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몇 회에 출제됐고 몇 회에 출제됐고 이런 거 출제 횟수도 나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안지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지만 그래도 그 교재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교재는 꼭 한 권만 가져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 교재는 수량이 막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가져라. 적게 갈 때 알차게 정리된 거. 여러분들이 교재 선정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정리해라. 집중해서 정리해라는 이야기예요. 집중해서 정리해서 관리할 거. 여러분들 자료가 온다고 해서 그럼 놔두고 나중에 눈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답안지 형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조자료 같은 경우는 각종 관련 학회지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자, 논문, 지적 학술지 등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기본 교재를 구매한 후에 답안지에 서브 노트를 할 거. 기본 교재를 정리하면서 답안지나 서식으로 된 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답안지 형식으로 만들어 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건 해야 돼.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사용할 흑색 볼펜과 모의 답안지로 평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할 거예요. 아무거나 연필로 하면 편하죠. 연필로 하고 뭐 사인펜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사용한 거 그대로 자 모의 답안지로 평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해요. 시험장에 가서 그 볼펜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원별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특징, 고려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정리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용어 정리 있죠. 단답형이라고 했죠. 단답형은 논술 5번 답안 정리의 요약이라 생각하고 작성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그랬죠. 1교시 시험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2교시, 3교시, 4교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점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1교시 용어 정리에서 점수를 많이 확보해놔야 돼요. 그래야 답안 정리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어 정리 부분은 논술 답안의 요약이라고 생각하니까 확대해서 풀어서 나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꼭 생각해서 용어 정리, 즉 단답형 부분은 작성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하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할 거고요. 자, 기술사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쓰는 공부가 효율적입니다. 사전에 답안지를 충분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써봤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공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쓰는 공부를 해봐요. 다음에 요점을 정리한 후 모범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 요거는 기본적인 강의, 동영상 강의를 이 인터넷 강의 요걸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맞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답안지 양식을 복사해서 약 14페이지 단위로 한 권을 만들어 쓰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오후 5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공부를 많이 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개발해라. 그림을 통해서
연상시키는 암기 방법과 첫 글자 약자를 이용하여 암기한다.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나 수행 업무 및 일상생활을 연상시키는 암기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현장 경험하고 연계해서 이론적인 걸 부분을 머릿속에 담으면 이게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쉽게. 근데 자, 100% 암기하기도 어렵지만 암기한 내용을 시험장에 모두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암기하는 걸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쓰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들 같은 걸 좀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리를 할 텐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암기를 해라는 이야기지 암기 방법을 개발해서 하라는 거예요. 암기 같은 거는 옆에서 조금만 긴장을 하고 긴장을 해갖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주면 바로 다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암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거고요. 보통 자료 정리하는데 용어 정리는 약 250개에서 300개 정도 하면 되고요. 논술은 약 180에서 200개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관리해서 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 문제를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식 답안은 채점 시 점수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다고 해서 다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자, 너무 길게 기록하지 마. 최소 3개월 동안 공부 시간 집중할 거. 하루 3, 4시간 공부한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예요. 하루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할 건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루 공부하는 시간이 최소한 3, 4시간. 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를 10수년 동안 공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10수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어 잘합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대부분 사람이 저처럼 잘 못해요. 뭘만. 무슨 이야기냐면 집중해서 공부를 몇 년 동안 집중해서 그거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영어 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에서 4시간씩 이 시간을 뺀다는 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하루 1시간씩. 원래 여러분들 그 10,000시간 법칙을 알죠? 1만 시간 법칙. 10,000시간 동안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어느 한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10,00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년 365시간, 10년이면 3,600시간, 30년이면 하죠. 그럼 30년 되면 다 합격하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집중을 하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중하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쓰는 작업입니다. 쓰다 보면 시간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2-3시간 쭉 할 수가 있는데 읽다 보면 눈으로 공부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혹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쪽에서 만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인데 일반적인 작성 요령이에요. 답안 작성 시 한자, 영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한다. 지적사의 경우에는 이 지적, 그건 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땅 쌓은 것, 즉 면적을 이야기하고요. 이 지번을 있어요. 요거 지번이에요. 지번. 근데 지금이 현재로요. 요거 조선시대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지번하고 다르죠. 현재 지번은 땅지자 지번이에요.
지번이죠. 땅지자 지번이기 때문에 요거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지번은 부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자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기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답안 작성 그림이나 기본적인 공식을 활용해서 작성. 그림이 있거나 공식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를 해 주는 게 점수 취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향,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합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자, 정확한 방향 제시해 줘야 되고, 방향이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잘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답안지를 정리할 거 아니에요. 엉뚱없이 보면 대부분 뭐 기술사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본인이 아직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적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출제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뒤 채점 이론의 관점에서 작성해야 돼요. 채점 이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된 것은 아니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답안지만이 정답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답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암기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보다 이해된 내용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겠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요? 암기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를 받았을 경우 가장 확실한 문제부터 답안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봤을 때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받으면 딱 보는 게 뭐예요? 내가 1번으로 써야 될 거, 2번으로 써야 될 거 문제지에다가 연필로 정리해도 되죠. 문제지에다 정리한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난이도 높고 낮고 필요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얼마나 여기 있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부터 답안지를 작성해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시험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시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분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고요. 여기 아침부터 이런 걸 준비를 안 해갖고 가서 막 여러분들이 조급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답안 시험 보는데 많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이야기한 거고요. 볼펜 1mm짜리 사세요. 보통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0.1mm, 0.3mm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볼펜을 사지 말고 1mm 정도의 수준의 볼펜을 사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 수건표 이외에는 가급적 필요 없이 갖고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부분만 가져가라. 자, 답안 작성하는 거는 가급적 12페이지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로 작성해라. 본론과 결론 등의 내용과 뜻이 연결되도록 작성해라. 앞에서부터 쭉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백은 그림이 있는 경우에 그림을 그려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문제는 그릴 필요가 없다. 그림을 그리면 점수에서 도움을 많이 돼.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그림을 억지로 혼자 만들어서 그릴 필요는 없다. 잘못 그려놓으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유사한 내용이 되도록 작성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같이
여기서 수업을 받으신 분들하고는 오프라인 쪽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어는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는 언어 사용이 유리하다. 언어. 그 뭡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프랑스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 시험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4교시까지 무조건 앉아서 알 수 있는 데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요. 답안 작성 시작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문제를 받자마자 답안 작성에 들어가지 말고요. 그 시간 문제를 최소한 1, 2회 정독을 한 후 답안을 작성한다. 그 시간이나 뭐 1교시면 1교시, 2교시면 2교시 그 이야기예요. 그 시간은 최소한 1, 2회 정도 정독을 해요. 내가 가장 잘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한번 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의 핵심, 출제 문제의 난이도 등을 파악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결정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우선순위 결정으로 문항별 시간 배정을 끝낸 후 자신이 있는 문제부터 순서를 정한다. 자, 1교시에 10문제. 근데 10문제에서 어떤 걸 쓸 거냐는 거. 13번이 제일 잘 알아. 그럼 13번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잘해요. 그 다음에 7번을 잘해. 이런 식으로 이걸 우선순위, 문제에다가 우선순위 결정을 해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순서를 정한 후에, 지금 요거 정독해가지고 요거 결정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분에. 그러면 80분 남았잖아요. 80분 동안 하면 10문제를 쓰려니까 뭐예요? 8분이죠. 8분. 그 다음에 요거는 16분이죠. 요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8분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9시 35분이었어요. 그럼 8분 더 하면 뭐예요? 9시 43분. 이렇게 옆에다 간단히 기록을 해줘야지 나중에 가고 시간이 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자, 답안 작성 시간 배정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시간의 배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시간을 좀 배분하고요. 문항별 답안 작성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 합격을 좌우하는 큰 요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간 배분, 자 보세요. 시간 배분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요. 각 문제별로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한 문제를 잘못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답안 작성을 하는 시간. 출제 문제에 대한 작성 방향을 결정해. 문제에다가 뭐요? 1번 개요, 2번에 특징, 3번에 변황, 4번에 개선 방안, 5번에 결론. 이런 식으로 잡아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잡아서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목차를 구성하되 문제지 여백의 가급적이면 세부 목차까지 기재해라. 여기서 좀 더 1, 2, 3, 4, 5 이렇게 여기서는 뭐예요? 다시 1,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서 1, 2, 여기서 또 1, 2 이런 식으로 세부 목차까지 좀 잡아놓은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많이 결정되겠죠. 시간에서.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기재하되 현장 실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현장에서 현장 실무적인 현장 업무의 능수감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이 부분들은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오프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답안은 일목요연하게 채점자의 관점에서 작성해라 하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채점자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채점위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도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채점하는 사람이 못 알아먹으면 뭐예요? 그건 답안지가 아니에요. 점수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라는 거죠. 다음에 문제를 보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문제일 경우 관련된 현장 실무상을 보편타당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안지 체크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게 답안지 최우수 답안지가 될 수 있겠죠. 글씨는 깨끗하고 간결하며 문법이나 맞춤법에 주의한다 그랬어요. 자, 글씨는 깨끗하고 문장하게. 글씨를 잘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의껏 쓰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작가예요? 응? 이건 무슨 작가예요? 요거 어떤 사람은 이 구자를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고 요걸 로자를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못 써도 상관없다니까요. 구자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게끔 써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자를 깨끗하고 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교시 신문항 10개 문항이고요. 2교시 4교시는 4문항을 작성했는데 교시당 100분씩 주어지면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자, 여기는 배점이 10점인데 보통 1.5페이지. 논술형은 25점으로 약 3페이지 정도 해야 되고 최소 2페이지 이상은 기술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해라. 그럼 평소에 10분의 답안지 한 페이지 이상 작성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했냐는 얘기예요. 요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는 부분이고 한 문제에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작성할 경우 다음 문제 배정 시간이 짧아져 다음 답안이 부실하게 작성될 것이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문제 잡아서 정리를 답안지 기재하려고 보는데 70분 남았어. 70분. 그러면 한 문제당 뭐예요? 7분이면 돼야 돼. 7분에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앞에 문제가 잘 정리되다 보니까 한 문제에서 15분을 썼어요. 그럼 뭐예요? 뒤에 가서는 한 문제가 기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쉬운 문제는 남도 쉽다는 것을 명심해서 한 줄이라도 더 쓰고 그린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해요.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답안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안지가 어떤 것인가는 오프라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지만 같이 공부를 해도 각각 다른 답안지가 나올 정도 그런 차별화된 답안지를 해라 그러니까 뭐 그 보도 듣도 못한 그림 그려놓고 그런데 거기에 차별화된 답안지 아니에요. 다음 답안을 일부 수정할 때는 두 줄로 긋고 수정할 수 있으며 전체를 수정할 때는 X를 치고 수정한다. 2021년도부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 같은 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 외의 부분은 두 줄로 긋지 않고 X나 해서 수정 테이프로 긋지 않고 다른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보정행위자로 간주해 봅니다. 그래서 채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